차분하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행동하면 못할 것 없다. 부재, 겨울이 되고서 늘 졸졸 흐르게 물꼭지를 틀어놓았는데 얼어막힌 하수구 뚫기. 이 사실을 안 것은 오늘 아침이다. 며칠 전에도 내 몸을 보호한 땀과 채취 먼지 따위에 찌든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여러 켤레의 양말을 넣어 세탁기를 돌렸고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세탁기에 의존해 빨래할 때면 늘 언젠가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린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몹시 서글프다고 느끼면서도 그 사실을 억지로 숨기고 즐겁다는 뜻으로 일기를 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실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나의 낡은 기억의 한 구석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 추억부터 먼저 말하겠다. 청송에서의 일이다. 강원도에서 청송으로 내려오고 일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나를 청송에 불러들인 사람은 현서면 월정리 밥은 먹고 살자. 박씨다. 그로 말미암아 청송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가 나를 위해 마련한 옥탑방을 멀리하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그에게 밝히고 이런저런 만류에도 거절하고 고무산 중턱에 이상한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 이상한 곳을 그 시절에 이한점이라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 좁은 샌드위치 비늘로 지은 정사각형 구조물이다. 용도는 주거용이 아니었다.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거기에 아래는 바닥재를 깔지 않아 흙이었고 처음 보았을 때 이런저런 풀이 무성하였고 모서리에는 사과를 담는 용기와 바구니 등 잡다한 것이 있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물이 나오는 시설도 전기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거기를 소개한 사람과 그 구조물의 주인에게 필요함으로 빌려달라고 했다. 전기는 가까이 있는 구조물의 주인 사과밭에서 끌었고 외부에 LPG통도 설치하였다. 문제는 그 구조물은 넓이에 비해 높았고 2층으로 되었다. 하지만 위층에 드나드는 통로가 있었다. 아래 모서리에 겨우 사람이 하나 오르내릴 수 있는 덮개였다. 높이가 있으므로 위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필요했다. 그것은 주인이 아래에 둔 걸 이용했다. 거기 즉 이한점에서 부자가 고깃국에 쌀밥을 바탕으로 만찬을 즐길 때 라면국에 건빵밥을 지어 먹어야 했는데 물은 아랫마을 경로당 또는 여기저기서 날랐다. 또 오줌을 누는 시설도 마땅히 없었다. 한겨울에 자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뚜껑을 열고 땅을 밟으면 볼때기를 때리는 바늘 같이 여리한 추위가 몸서리치게 싫었다. 아래에 드나드는 문도 없었다.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월정의 박씨가 준 담요를 문 대신 걸쳤지만 매서운 바람과 냉기는 덜하기는 했어도 매한가지였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짓은 내가 선택한 것이므로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 고무산 중턱에서 혹한에 잠들지 못하는 밤 크게 듣는 클래식은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음악을 들을 수 없다. 옆에 사람이 가까이 산다면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므로 음악을 마음껏 듣지 못한다는 사실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도 했다. 더한 문제가 있었다. 그게 빨래다. 가능한 속옷도 하루 더 입으려고 애쓰며 질질 끌어도 빨랫감은 쌓이기 마련이다. 여름이면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개울에서 그것도 물살이 좀 센 곳에 나뭇가지에 걸어두면 물이 자동 세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겨울이 문제다. 하긴 내가 이한점에 지낼 때가 바로 겨울철이다. 즉 늦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다. 그러므로 한겨울 혹독하게 추운 거기서 빨래를 하려면 절대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한날에 버뜩 생각이 났다. 이한점에 가까운 곳에 꽁꽁 언 작은 못이 있는데 거기를 겨냥했다. 못의 언어름의 두께가 달랐다.
북을 돌며 가장 얇은 지점을 찾아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농사용에 사용하는 빨간 망을 구해 빨랫감을 담아 굵고 긴 줄을 굵은 나뭇가지에 묶어 못에 담가두었다. 하루 이틀 지나 기온이 좀 올라 따뜻한 날에 꺼내 손으로 짜서 말리곤 했다. 아마 그렇게 빨래를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했고 그것도 즐겁다고 여겼다. 그렇게 하는 게 그때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었다. 이제 오늘의 일로 돌아온다. 이른 아침에 욕실의 문을 열었다. 세탁기에 넣을 것이라곤 양말뿐이다. 불을 켠 순간 내 눈이 희둥그레졌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욕실용 슬리퍼가 마치 종이배처럼 둥둥 떠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중얼거렸다. 올겨울이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비해당 생활을 하고서 어느 해인가 물이 꽁꽁 얼어 한열흘 이상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매년 겨울이 되면 그 후부터는 욕실의 꼭지를 약하게 틀어 늘 물이 졸졸 흐르게 했다. 이 겨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인 건 왜일까?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바로 답이 나왔다. 이 겨울은 지난해와 또 그 이전과 다르지 않은가? 지난 북극발 한파에는 무려 영하 21도까지 내려간 날이 이틀 있었고 그 전후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길게 이어졌다. 날씨로 말미암아 얼지 않도록 약하게 물을 늘 틀어놓았는데 얼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단정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정답이란 걸 알 수 있다. 욕실과 주방에서 사용한 물이 건물 밑을 통하여 또 마당 밑을 통하게 될 것이다. 그간 추위로 땅은 두껍게 꽁꽁 얼었을 것이다. 그 속에 묻힌 하수구 파이프도 혹한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땅속의 표면보다는 온도가 높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비로소 내 실수가 아니란 걸 알았다. 굳이 나의 실수라고 인정한다면 찬물 대신 온수를 졸졸 틀어놓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버려두고 일터에 나갔다. 돌아와 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한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우선 순서가 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약초 커피와 한라산 한 개비를 피우고서 장화를 신고 욕실에 들어간다.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급한 일에는 무엇보다 우선이다. 바닥에 물이 곧 넘쳐 거실로 들어올 지경이므로 이 상태에서 하수구 구멍부터 손대면 물이 역류하여 거실로 넘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세숫대야로 바닥에 물을 접이식 욕조에 퍼부었다. 한참 걸렸다. 이제 이상한 물건을 사용할 차례다. 이것의 명칭이 뭔지 모른다. 오래되어서 상표가 발에 아무런 글씨도 보이지 않는다. 철사줄을 여러 꼬아 만든 끝에 화살촉 같은 게 달렸다. 그걸 잡아당기자 녹슨 줄이 그래도 빠져나온다. 그 끝을 구멍에 넣고 왼손으로 용기에 달린 손잡이를 꽉 잡고 오른손으로 뒤쪽에 달린 막대 같은 것을 돌렸다. 그러자 누렇게 녹슨 줄이 슬슬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간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어느 정도 돌리다가 반대로 돌렸다. 길게 줄이 용기에서 빠져나왔다. 그 길이만큼 하수구 구멍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어쩌면 막힌 하수구를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용기에 숨어 보이지 않는 쇠줄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모른다. 그게 다 나올 때까지 반복했다. 더는 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는데 오른손이 그걸 감지했다. 이번에는 줄을 반대로 감지 않고 손으로 하수구에 들어간 걸 꺼내보았다. 제법 길다. 양말을 신은 발가락이 얼얼하다. 오늘은 초봄 같은 날씨다. 오후 6시가 넘은 이 시각도 영상일 것이다.
그런데도 욕실에 고인 물은 땅속에서부터 얼었던 것이 녹은 것이므로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그만두고 이번에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또 퍼뜩 났다. 구멍이 뚫린다 해도 역류할 수 있다. 그것도 세차게 말이다. 그러면 바닥에 물이 이내 흥건하게 고여 넘칠 수 있는 몹시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에 대비해야 한다. 욕조에 가득 고인 물을 바깥으로 퍼날라야 한다는 결론에 미친 것이다. 여러 번 퍼날랐다. 그러는 사이 거실에는 물이 뚝뚝 떨어져 난장판이 되어간다. 그러나 짜증을 내지 않고 나는 즐겁게 한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일을 해결해야 하고 그래야만 세탁기에 담긴 몇 안 되는 내 활동에 열정이 밴 옷가지와 양말을 빨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므로 바닥에 흘린 물이 귀찮지 않다. 이번에는 랜더 브로이를 마시며 지금껏 한 일의 결과를 느긋하게 지켜보기로 하며 욕실의 문은 훤히 열어두었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따금 들여다보았다. 물이 조금씩 빠지는 것이 보인다. 나는 희죽거린다. 거봐, 귀찮다거나 짜증스럽게 여기지 않고 느긋하게 한 겹이 비우며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으로 옮기니 잘 되잖아. 마치며 아침에 주방에서 물을 사용했다. 설거지 한 물은 개수대 구멍으로 잘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개수대에 물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 일을 돈을 주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것이다. 이미 지어진 집에 2011년부터 살기 시작했으므로 비해당의 주방과 욕실의 하수구 설치가 어떤지 모른다. 두 물이 어느 곳에서 합쳐질 것이다. 문제는 욕실이었고 주방은 아니었다.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이 조금씩 느는 것 같다. 무학생각 2021년 1월 21일 행복충전소 비해당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